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지난주에 MBC 드라마 연인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저도 최종화를 보고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그 장현의 그 영상 속에 장현이의 그 많은 그 아픔을 제가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그들의 아픔을 이제 듣기도 하지만 제가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신을 신고 그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싶고 누군가가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경청해 주기를 바라고 또 공감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오는 거죠. 그래서 배우 남궁민 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상에 비추어진 장현에게 어 저는 상담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그 장현의 누나가 장현을 부를 때 "현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저도 오늘 현아라고 부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영상 속에 장현에게 위로와 치료의 말을 치유의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자, 드라마에서 드라마 연인에서 영상 속에 보여진 장현에게 그 누군가가 "정말 힘들었지. 너가 아비에게 상처받고." 제가 여기 조금 그 누나가 그 장현에게 하는 그런 말투로 제가 이렇게 몇 자 적어 봤는데요. "현아, 아비에게 상처받고 집 나와 조선 팔도 헤매다 능군이 길치에게서 분꽃 피는 소리를 듣고 목숨 바쳐 길치를 지켰으니 이제는 현아의 마음의 고향인 길채와 오래오래 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누나가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길채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길채의 그 아픔은 우리 장현이가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아줘야지. 그러니까 길채의 아픔과 상처를 아무 조건 없이 일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지. 안아줘야지." 첫 마디가 안아줘야지.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시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서 잘 경청하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 정말 장현도 정말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제가 여기 좀 메모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연인에서 영상 속에 보여진 장현에게 누군가가 해 줬으면 하는 말을 상담가인 저라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 남궁민 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연인 영상 속에 장현에게 아무도 해 주지 않는 그 어떤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해 주고 싶어요. 자, 상처를 치유하는 한마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현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현아, 아비에게 상처받고
어린 시절 집을 나와서 조선 팔도를 헤매이다가 능군리 길채에게서 분꽃 피는 소리를 들었구나. 길채에게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길채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니. 어, 그래서 음, 이런 대화를 했어요. 길채에게 그 청나라로 떠날 때, 심양으로 떠날 때, 음, 그 연준 도령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자기에게 좀 가져주는 좋겠다는 그런 식의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심양에 가지 않겠노라고 큰 마음을 먹고 했는데 길채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안 열렸죠. 그리고 우리 그 장현에게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그 연인의 그런 감정은 없었었죠. 자, 그래서 목숨 바쳐서 길채를 지키고 죽음의 문턱을 몇 번 넘고 또 포로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면서 너가 마음 둘 곳 없이 그렇게 객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했구나. 현아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이 뜨는 날은 혼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달을 쳐다보며 그 허탈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또 길채가 없는 그 심양에서 길채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는 그런 영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장현이가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죠. 예. 그 드라마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왔죠. 씩씩하게 잘 싸우고 무사처럼 싸움에서도 항상 이기고 또 우리 각화가 쏘는 화살을 맞고도 "내가 이겼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장현도 역시 내면에는 외롭고 집을 나왔잖아요. 그 청소년 시기에. 집을 나와서 조선 팔도를 헤매고 그리고 그 의주에 있는 그 양 무슨 형님하고 그 형님은 이제 현대로 말하자면 어떤 그 조직이죠. 조직들의 어떤 좀 말하자면 어둠의 세계의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런 데서 인제 그 큰형님을 위시해서 인제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살아온 거죠. 예. 자, 그렇게 힘들었던 그러니까 집을 나올 때 이미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지난번에 장철이 그러지 않습니까? 연준이가 이름은 어 현이고 성은 장인데 그 장현은 스승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죽여라." 애비가 돼 가지고 하나도 꺼리낌 없이 아주 그것도 그 유생 앞에서 자랑스러운 듯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비잖아요. 그 아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장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영상에 비추어진 것은 장현이의 그 어떤 힘들고 그런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안 됐지만 상담을 하는 저희들은 그 영상 속의 장현이가 얼마나 외롭고 집을 나와서 의지할 곳도 없다 보니 큰형님 그다음에 구자미 그리고 랑음 이렇게 가족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힘든 시간 그리고 길채의 마음이 장현을 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 했습니까? 아 그러면서 그러나 그 누구도 장현을 위로해 주고 장현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자, 달 뜨는 밤엔 달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장현의 그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위선적인 모습. 그러니까 제가 20 화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장현이가 그렇게 양반이 된 것이 그 어떤 양반가의 집안을 모함해 가지고 어 모함을 해서 어떤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인조가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잖아요. 너를 다시 노비로 만들어서 네가 가리키는 유생들 앞에서 너를 노비로 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겁을 잔뜩 먹고 그 자기 말로는 가문을 지킨다 그러지만 가문이 아니라 그 장철의 아버지가 그 모함을 해서 어느 그 뭐라 그럴까요? 양반집의 집안을 몰락시킨 그 막내 아들이 상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최종화에서 이제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상도가 원래는 양반집 아들인 거예요. 누나와 사랑했던 그 상도가. 자, 그러니 그 장현이가 말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어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음, 티끌처럼 살겠습니다." 이 말은 상도가 매 맞아 죽을 때 아버지에게 한 얘기인데 그런데도 아버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상도를.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그 뭐죠? 21화에서 최종 마지막 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하다 보니 또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장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장현이 아버지에 대한 그 양반집 어느 집 가문을 몰락시키고 그 일로 해서 이제 벼슬을 한 거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를 자결케 하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꽁꽁 얼은 강가에 그러니까 거기서 강에서 빠져 죽었다는 소리인지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도 최종화에서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자 얘기 다시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포로들은 역도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을 넘기고 너가 살기 위해서는 빠지라고 할 때 야 그때 인제 아버지에 대해서 2번 실망을 하는 그런 인제 장현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아버지를 어렸을 때 아버지의 위선을 보고 집을 나온 거잖아요. 그 집을 나와서 사랑하는 누이도 자결케 하고 그리고 그 양반집 그 막내 아들인 상도도 노비가 되어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살게 하고 근데 그걸 다 이제 그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왜 죽었을까?' 자기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상도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래서 량음이라는 그 아이를 자기를 업어주던 양음을 생각하면서 더 그를 더 지키고 보살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길체의 마음이 장현을 향하게 하기까지 달뜨는 밤에는 달을 보고 아마 대사는 없었지만 저희들은 그 상담받는 사람들의 내면을 읽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어린 게 이렇게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 힘들게 살았죠. 근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그 태도가 이제 고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장현에 대해서만. 한순간도 길치를 잊은 적이 없다던 장현이었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 청나라에서 어 길체를 살리기 위해서 각화에게 등에 화살을 맞고 말보다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냥 이 온몸으로 여기 올라오는 핏대 이 온몸으로 연기를 하는 장현을 보고 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야. 이 온몸에
이 핏줄이 다 올라와. 그러니까 얼굴이 뻘게. 그렇게 해서 정말 말보다 빠른 전속력으로 달며 길채야 길채야 그러잖아요. 어쩌면은 그 길채라는 그 여인이 우리 그 장현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고향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이상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의미라 그럴까요? 어, 자기가 그동안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살았어. 근데 길채를 만나고 길채에게 안정하고 싶었던 거야. 안식처가 필요했던 거죠. 길채야, 길채야 하고 목청껏 울부짖던 장현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장현은 무슨 마음으로 뛰었을까? 정말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길채를 살려야 된다. 이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면에는 삶의 목표인 거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길채에 있던 길채의 어떤 여성에 대한 사랑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살아야 할 하나의 의미를 길채에게 뒀던 거죠. 자, 강화도에서 17대 1로 싸울 때 어땠습니까? 그 몹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뭘 먹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그래서 싸워서 길채 일행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야밤 도주하던 날 길채와 청나라로 함께 떠나자고 약속을 했건만 나루터에 기다려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던 길채. 그리고 서신이 왔는데 서신에는 한 번도 장현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고 혹여라도 나에게 그런 어떤 미련이랄까 제가 지금 다 못 외우겠는데 제가 영상을 돌려서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저작권에 걸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제 길채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안정하고 살아야지. 그랬던 당연히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그 길채에게 그런 서신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꽃신을 이렇게 던지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들고서는 근데 그런 걸 보면 진짜 내면 연기를 남궁미 씨가 정말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걸음걸이서부터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이렇게 꽃신을 이렇게 떨어뜨릴 때도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휙 던지니까 미워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체념하듯이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길채를 잇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잖아요. 뭐 포로도 잡는 일도 하고 뭐 하여튼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장현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분꽃이 피는 소리를 들은 여인으로부터 또 두 번째 버림을 받고 무슨 살목적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나 잡자고 화살 쏘고 말 타고 달리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몽고에 가서 몽골인가요? 그 몽골 여인이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여자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듣지도 않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사람한테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눈길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죠. 자, 강화도에서 17대 1로 싸우고 길채 일행을 살렸고 또 길채와 청나라 떠나자 약속했지만 나루터에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길채로부터 조금의 미련도 없이 잊어달라는 길채가 그런 서신을 보낸 거를 읽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가면서 그 도적을 만나서 싸우다가 아예 그냥 칼을 땅에 꽂고
길채와의 그 뭐죠? 야밤 도주했던 밤에 그 키스했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도끼를 두고 이렇게 오는데도 그냥 죽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살 의욕이 없다는 그런 연기를 하신 거죠. 자, 얼마나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장현이가 정말 "남궁민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드라마 영상 속에 장현에게 "현아 너 얼마나 힘들었니? 한 여자로부터 사랑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또 그 심양에서 길채가 포로가 돼 가지고 팔려가기 위해서 그 단상 같은 데 앉아 가지고 얼마나 그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때 자기를 버리고 응? 구원모하고 잘 살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거기에 앉아서 포로로 팔려가 가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길채를 봤을 때 또 그 마음은 어땠겠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 현아 장현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로서 우리 현아가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화에도 그 100대 1 숫자를 세지는 않았지만 일단 얘기가 한 100대 1도 나왔으니까 저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해변가에서 싸우기 전에 숲속에서 또 싸웠잖아요. 그 누구야 연준도령과 함께 나타난 그 뭐라죠 무사들인가요? 근데 그걸 다 처치하고 해변가로 와서 또 싸우는 거니 기진맥진한 상태죠. 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난 너희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날 고향으로 보내줘. 고향으로 가게 해줘." 이러잖아요. 그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길체 여인에게 간다는 뜻보다도 우리 장현이가 말한 대로 고향, 안식할 수 있는 고향으로.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사는 거야. 맨날 칼싸움하고 뭐 청나라에서 뭐죠 조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사는데 이제는 쉬고 싶은데 이렇게 앞에서 칼 들고 이렇게 100명이 덤비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 청나라 각하에게서 길채를 살리기 위해서 말보다 빨리 달릴 때 그것도 정말 명장면이죠. 우리 남궁민 씨가 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대장감이에요 솔직히. 이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온 몸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온 에너지를 쏟아서 달린다는 그것이 이 몸에 다 나타나잖아. 화살을 맞을 때도 그냥 으악 하고 맞는 게 아니야. 이 얼굴에서 눈이 뭐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내면에서 오는 연기라고 저는 보아져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고요. 말보다 빨리 달렸죠 그때. 그러면서 "길치야, 길치야." 네.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그 포로 시장에서 길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 왜라는 말 왜마디 세 마디 속에는 정말 많은 말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서 또 머리를 맞아서 쓰러지고 계속 머리를 맞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뇌 손상이 안 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맨 마지막에 음 또 이게 기억 상실이 온 거는 뇌가 인제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인제 가끔 이렇게 자꾸 나타날 텐데 인제 끝이 났지만 정말 제가 길치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아 현아를 위해서 헌신의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사람이 꽃길만 걷도록 그리고 장현이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표지를 보면 장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어. 그 기억을 못하고 길채가 와서 앞에 서 있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나
그 뭔가의 그 흔적은 따라가죠. 왜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치매가 오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귀여운 치매라 그래서 좋은 것만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또 상처만 기억이 나서 주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듯이 어 그 뇌에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인제 드라마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진단하고 치료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 아 저는 제가 길치였다면 그 해변가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서 있을 게 아니라, 저는 인제 이 장현이가 길치야 했을 때 서방님 하든지, 아니면 기체했으니까 장현도룡 하든지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 있어서 고마워." 뭐 할 말 많지요. 음. 어 뭐 "그동안 나 때문에 목숨의 문턱까지 몇 번을 갔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정말 부족한 나를 이렇게 지켜 주고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 준 뭐 장현도령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다는 어떤 멘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길치가 그냥 울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예. 그래서 제가 작가라면 거기다 그런 말을 좀 넣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장현이 길치에게 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치는 했을 때 "안아 줘야지. 힘들었을 테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그게 정말 눈 녹듯이 치유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장현에게는 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현아, 아비에게 상처받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어린 몸으로 집을 나가서 떠돌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먹을 거 입을 거는 어떻게 해결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고생이 많았지?"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제가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집 나와서 조선팔도 헤매다 능문리에서 길치를 만나고 분코 피는 소리를 듣고, 또 그 길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조선에서 심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얼마나 힘들고, 또 길치한테 버림받았을 때, 물론 길치는 버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죠. 물론 그 가족을 생각해서 못 떠난 거고, 그다음에 어 자기가 가족을 버리고까지 따라갈 만한 그런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장현에게. 그러니 그런 아픔도 좀 이렇게 만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죠. 그런데 말은 없었지만 량음이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량음이가 제가 다음에는 량음 편을 한번 더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량음이도 치유의 말을 좀 해 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량음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길치를 찾아와서. "너 같은 여자는 이장현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그랬나? 제가 정확한 대사를 지금 못 외우겠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어요. "넌 자격이 없다." 이랬던가? 어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화에서도 이렇게 보따리를 풀러서 장현의 옷을 자기가 입고, 그러니까 장현이가 나타나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부탁이야. 나는 너가 죽는 걸 못 봐." 어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치는 여인으로서 사랑이지만, 같이 관노비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 굽이굽이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영상에 다 안 비춰졌지만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인제 장현을 사랑하게 됐고, 근데 저는 그거를
무슨 동성 간의 사랑 이렇게 보지를 않고 정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 량음 편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량음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기는 하는데요. 오늘은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3분에서 5분 찍으려면 한 20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하게 진정으로 량음은 그 차원의 사랑을 한 거예요. 상현을. 그런데 이제 중간에 길체가 나타나니까 좀 한동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안식처죠. 장현과의 관계가 또 어떤 안식처. 어떤 이들은 무슨 동성연애 이렇게 보는데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왜곡된 성 정체성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다른 량음의 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현에게 그런 치유의 말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드렸고, 량음은 길게는 말 안 했지만 짧게 했어요. 자, 량음 얘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표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마음의 고향인 길체를 만났으니 두 분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꽃길만 걷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상처 치유의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누구에게? 배운 남궁민 씨가 아니고 허나에게, 그 어린, 그러니까 장현 내면에서 울고 있는 누나를 그리워하고 상도를 아버지가 때려 죽인 그런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울고 있는 아이, 그 비 오는데 막 울잖아요. 때리지 마, 하지 마, 이렇게. 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이제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그동안 누나를 그리워하고, 상도를 그리워하면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어쩌면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고, 한번 얘기하잖아요. 돈이 좋디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 일에 열심히요. 네. 무언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한 가지 몰입이 돼요. 그게 긍정적으로 몰입이 되면 생산적인 일인데, 부정적으로 몰입이 되면요, 뭐, 중독이 되는 거죠. 뭐,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근데 이제 장현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돈 버는데 열심입니다. 라는 말을 길치한테 하잖아요. 신양에서 둘이 숲길에서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드라마를 봐도 이게 드라마를 보지만 그 안에 그 주인공들의 그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나 이게 그냥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장현이가 근데 그거를 정말 보고 느끼고 연기를 하면 정말 연기가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현아에게 상처받은 어린 현아에게 현아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집 떠나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말해줘. 이제는 너 마음의 고향인 길체를 만났으니 길체와 함께 이제는 꽃길만 걷는 삶을 살면 좋겠어 라고 누이가 얘기하듯이 오늘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 량은이에 대해서 아니면 또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치유의 한마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